화장실 갔다 물 마시고 근데 이제 시작하니까 자 우리가 고체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크게 이렇게 볼 거야. 고체들은 결국엔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본 알갱이들이 쌓인 걸 거 아니야. 다시 기본 알갱이들이 쌓인 걸 거 아니야. 어떻게 쌓였느냐에 따라서 독특한 자기만의 쌓인 구조들이 생기는데 그걸 우리는 고체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먼저 얘부터 잠깐 정리하자. 자, 고체 보이나? 선생님 있잖아요. 그 결정도 그 정대 놔두면 녹아요? 응? 녹아요 결정도? 녹아. 아, 어떤 거? 심심하면 이렇게 녹여봐. 제가 이렇게 보라색 결정 만들었는데 여름에 만들었거든요. 라이터 같은 걸 가져다가 이렇게 대봐. 녹는지. 그러면 승지가 과연 녹을 것 같니? 왜냐면 지금 다 죽자. 공작 시간으로 들어가 있거든. 지금 뭔가 이렇게 뭐 타이레놀을 왜 들고 있는데. 머리 아파. 양 고체가 만들어진다는 건 자, 일정한 결정 구조를 갖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결정 구조의 종류를 우리가 네 가지를 얘기해 보통. 다시 고체 결정은 네 가지 결정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결정 구조가 몇 개 있다? 금속 결정. 제일 손쉬운 거겠지. 좀 고체 결정 구조들을 좀 먼저 생각을 좀 해보자. 이게 그 종류 그렇게 많지 않아 생각보다. 금속 결정 배웠잖아. 그 다음에 뭐 배웠어 우리? 이온 결정도 배웠지? 이온 결정. 그 다음에 배운 거. 결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 않았니? 실제로 이 금속 결정을 이루는 원리를 얘기하자고 하면 금속 결정은 금속 결합이라고 하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체를 금속 결정이라 하자는 거야. 다시. 그러면 금속 결합은 어떤 거였는데? 이렇게 정리한 거야. 금속의 양이온과 그 주위에 돌고 있는 자유전자에 의해서 결합되어서 만들어지는 거야. 금속이 왜 그러면 그 단단한 구조가 형성되었는지를 저렇게 설명하고 싶은 거지. 이해됐나? 그럼 무슨 얘기야? 금속은 이렇게 그렸잖아. 금속의 양이온 저번 시간에 설명했다. 이거 원자핵 이러지 말라고. 양. 왜 원자핵이 안 된다고? 나트륨이야. 원자번호 11번 어떻게 돼 있다고? 플러스 11 양성자 11 안에 중성자도 있을 거야. 그건 지금 얘기 안 할 거고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그 다음에 전자 하나 있는데 얘 바깥쪽에 있는 원자가 전자 하나만 뭐의 역할을 하는 거야? 자유전자 역할을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한 거야. 이해될까? 이 전체가 여기 지금 플러스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이게 금속의 양이야. 언제 그러면 안 되지. 구별돼? 그 자유전자가 결합하는 거야. 그거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니까 고체의 단단한 구조를 그걸로 설명하고 싶은 거지. 당연히 나트륨은 하나밖에 자유전자가 없으니까 마그네슘이 결합력 훨씬 더 강하겠다. 자유전자 2개잖아. 그럼 알루미늄이 녹는 점 끓는 점도 훨씬 더 높을 거야. 3개니까. 그렇게 이해할 거라고. 중간에 자유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전기적 인력, 전하량의 곱이라 했지. 전기력을 가지고 있는 거리의 제곱반 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는 게 전기력이니까 그 자유전자가 많으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곱이 증가하는 거여서 녹는 점 끓는 점은 알루미늄이 굉장히 높아. 나트륨은 굉장히 쉽게 녹는다고. 얘는 굉장히 안 녹아. 알루미늄이 이게 매장량은 철보다 훨씬 더 많아. 왜? 지구과학 배울 때 니네 직각을 이루는 가장 많은 8대 원소 산, 규, 알, 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네. 철기보다 알루미늄이 훨씬 더 많다고. 근데 왜 사용은 현대에 와서 사용돼? 이게 굉장히 녹는 점이 있다고. 분리내기 어렵다는 거야. 자, 어쨌건 금속의 양이온이다. 이렇게까지 기억하자고. 그러면 이온 결정은 뭘로 결합한 거야? 원리가 이온 결합이야. 그러면 금속의 뭐와 대부분의 금속의 양이온과 일부 아닌 것도 있어. 비금속의 음이온이 결합해서 이루어진 이걸 우리는 이온 결정이라고 하자는 거지. 비금속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이 결합되어서 나타난 게 고체 중에 이온 결정이야.
하나 더 배운 거 있다. 무슨 결합? 공유결합. 네, 이게 세상 이게 이루어지는 게 이게 끝이라고. 공유결합이야. 그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게 물과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진 물은 얼음. 간단하잖아. 네. 그 결합을 어떻게 한 거야? 공유결합으로 설명하자고. 그 공유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얼음 결정이라고. 드라이 아이스로 이루어진 결정을 우리가 드라이 아이스?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고체 결정을 드라이 아이스라고 얘기하잖아. 간단한 결합이 되긴 된다는 거야. 그걸 공유결합으로 설명하자고. 그래서 얘네들을 둘로 일반적인 게 분자 결정이야. 근데 원자 결정도 있더라는 거야. 고체 결정 이렇게 네 종류 끝이야. 얘도 공유결합이야.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별하면 좋겠다는 거야. 공유결합,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방식이 있지. 뭘 만들어서? 공유 전자쌍을 만들어서 결합하는 방식을 택하는 게 공유결합이라는 거야. 밑에도 똑같아. 그런데 차이는 얘는 한 분자를 만들고 그 한 분자와 한 분자 사이에 분자 간 인력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다가와 있는 걸 우리는 분자 결정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공유 전자쌍을 만드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전체가 다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얘기할 거야. 무슨 차이일까? 이런 차이야. H2O는 틀림없이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졌어. 그러면 얼음은 H2O라고 하는 분자가 가까이 다가와서 분자 간 인력에 의해서 이게 다가와 있는 형태가 그냥 얼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얼음을 이해할 땐 꼭 기억해야 될 게 뭘 만든다고? 육각의 결정, 우리 육각형이 있다, 위야. 육각형의 결정 구조를 만든다고.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는 뭘로 연결돼? 분자 간의 인력으로. 다시 분자 분의 인력. 이 사이는 다 분자 간의 인력으로. 근데 왜 육각형을 꼭 만들어? 그건 분자 구조를 나중에 뒤쪽에 우리 하면서 결국엔 나오겠지. 우선 그 정도까지. 얘가 왜 얼음이 물 위에 뜰 수 있는 거야? 그 얼음 구조를 만들면서 육각형이 결정 구조가 생기면서 그 육각형 안쪽에 빈 공간이 생겨. 그래서 이 빈 공간 때문에 밀도가 작아지고 물 위에 뜰 수 있다고 얘기할 거야. 세게 누르면 굉장히 잘 깨져버리겠지. 그 영화에서도 세게 누르면 잘 깨져. 잘 녹을 수 있다고.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판 위를 다니면 얼음이 잘 녹아. 왜? 잘 깨지니까. 옛날에 강에서 얼어가지고 거기서 놀다가 발 빠진 적 있어요. 발만 빠지면 다행이죠. 얼음 속으로 파묻히면 거의 대부분 죽어. 왜? 익사요. 강이 얼거든. 강이 얼어 있는 거야. 밑에 물은 흐르고 있는 거야. 바닷물하고 틀려. 밑에 물을 흘러서 사람이 빠지면 얼음 밑으로 이렇게 쓸려 나가 버리는 거야. 숨 쉴 곳이 없어. 위를 찾아 올라올 수가 없다고. 못 들어요? 버팀이 힘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야 얼음을 깨지. 그렇잖아. 얼음이 깨진다는 건 그렇게 두껍지는 않겠지만 뭔가 힘을 줘야 얼음을 깨뜨리는데 물에 떠 있는 거잖아. 힘줄 곳이 없잖아. 힘줄 곳을 찾아서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당황한 상황 속에서 바닥을 향해서. 나같이 수영 못하는 사람 혹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가라앉을 가능성이 더 없지. 근데 만약에 뚫려 있어도 추워서 죽지 않을까요? 근데 몸에 지방이 많으면 잘 뜬다. 해본 적 없잖아. 그러면 나는 요즘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개만 나온다 몰라. 정학생 엄청 잘지. 아니 무거워. 아니 지방이 많아. 네, 구별되니? 네. 이렇게. 그러면 원자 결정은 뭔데?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표적인 게 얼음 같은 거 얘기했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거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흑연하고 금강석이야 이게. 석영 이런 것도 가능해. 석영 뭐 이런 것들 가능한데 얘네들의 구조를 살펴보면 특히 얘네 둘 구조는 구별해야 된다.
흑연은 육각의 판상이야. 다시 육각의 판상 구조를 가져. 이게 흑연이야.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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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자, 뭐 이런. 탄소는 원자과 전자 4개가 있어서 결합할 4개를 가져야 돼.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정사면체 구조 아니야. 탄소를 중앙에 두고 있으면 옆에 이렇게 다 탄소가 이렇게 4개가 결합된 게 일반적으로 탄소의 결합 구조야. 해서 흑연에 비해서 금강석은 알갱이 전체가 다 정사면체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전체가 다 전부 다 연결되어져 있어. 이렇게 한 덩어리 전체가 다 뭘로 이루어진 거야? 다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결합이 단단해. 다이아몬드를 태우면 날라가요. 이산화탄소로 날아가. 누가 해봤어요? 아니 해보든가. 엄마 걸 아, 가져다가 엄마. 조용히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라이터를 가지고 불을 붙이면 다이아몬드가 탈까? 그렇지 않을까요? 밀도가 굉장히 단단해. 탄소를 다 날라가요. 태우기 정말 어려워. 그렇지만 타기는 타. 반지의 역할을 하지 않을 거야. 겉은 다 그을어서 투명도는 사라지고 안 투명해져요? 다시 다 깎아내야지. 위에 탄 걸. 다 까매지지. 그러면 최소한 니네는 죽지는 않을 거야. 아니, 죽이진 않겠지만 저희도 화상을 죽기 입으면 직전까지 이 혼을 낼 수 있을 거야. 저희가 화상을 입으면 엄마가 안 죽이지 않을까요? 죽기 전까지 혼날 것 같아. 아니 그래도 사고 크게 치면 선생님 어릴 때 아버님이 시계를 가지고 계셨는데 시계 안이 너무 궁금한 거야. 이 전자시계 말고 옛날엔 거의 다 수동식이니까 안쪽이 너무 궁금한 거야. 해서 원래 골방에 숨어서 하나씩 순서대로 뜯어서 붙이면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해부를 다 해봤어. 정말 너무 예뻐. 막 은색, 막 금색, 막 이렇게 나사들이 조각조각 연결되어서 착착 돌아가는데 순서대로 다 뜯었다? 합쳐 적혀 있니? 아니요. 거꾸로? 아니요. 불가능하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몰래 갖다 버리고. 근데 나중에 아버님이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해먹은 게 하나가 아니래. 2개 이상을 해먹었대. 그때 되게 비쌌거든 시계가. 한 번도 혼난 적이 없는 것 같아. 그걸로. 있어요? 얘기도 해주시지 않았어. 그걸로. 지금 얘기해요. 지금은 이제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한 번씩 그때 너 그랬었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어른들 모여서. 자, 뭔 얘기하다가 한 덩어리 전체. 네. 얘는 팔이 4개 있어야 되는데 지금 3개밖에 안 그렸다. 남는 전자 하나가 자유전자 역할을 하면서 층과 층 사이를 이동할 수 있어. 전기 전도성을 가져. 유일하게 비금속 원소 중에 전기 전도성을 갖는 애야. 자, 여기까지만 먼저 구별해보자. 금속 결정, 금속 결합, 이온 결정, 이온 결합. 그렇지? 공유 결합인 게 2개 있다고. 한 분자가 다시 그 분자 옆에 있는 거랑 분자 간 인력으로 결합한 거랑 아예 전체가 다 공유 결합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원자 결정이라고 할 거라고. 다른 말로 얘를 공유 결정이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해. 까지 구별될까? 고체 구조는 적어도 4가지. 다시 고체의 구조는 저 4가지인데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구별할 거야? 구별하는 것 이렇게 하자. 제일 먼저 얘네들을 구별할 때는 가장 좋은 게 전기 전도성이야. 전기나 열이 잘 통하는지 전도성을 따져본다는 거야. 그러면 전기가 잘 통하면 당연히 뭐겠어? 고체에서 전기가 잘 통하면 금속 결정이겠지. 아니 다른 건 전기 통하지 않는다고. 끝쪽에 있는 흑연은 얘만 예외라고 생각하라고. 전기 통하지 않는다고. 액체로 바꾸면 다시 액화시키면 고체에서 흐르지 않다가 액체가 되면 드디어 흐르기 시작하는 애가 있다는 거지. 고체에서 흐르지 않다가 고체에서 흐르면 무조건 얘는 금속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찾으라고.
전기 전도성의 고체에서 전기가 아이고 이쪽엔 다른 거 적을 거. 그러면 얘는 무조건 금속 결정이야. 근데 고체에서 흐르지 않다가 액체에서 또는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면 얘는 무조건 이온 결정이야. 됐니? 금속 결정과 이온 결정을 찾는데 무조건 사용되는 게 전기 전도성. 열도 똑같아요. 응? 열도 똑같아요. 열도 똑같아. 열이 이동하는 건 결국에 금속 속에서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열을 받아서 직접 움직이는 거지. 전도 개념에 가까워. 물 분자는 직접 이동하잖아. 분자가 직접. 그건 대류라고 봐야 되고. 그건 전도야. 자유전자에 의한 열과 전기의 직접적 이동이라고 얘기해. 받아서 옆에 분자. 옆에 분자야. 열은 좀 자유전자라고 보긴 좋아하는구나. 전달해 주는 거니까. 자, 두 번째 뭐 구별할 거냐면 두 번째 녹는 점 끓는 점 알아볼 거야. 녹는 점 끓는 점. 그러면 녹는 점 끓는 점 금속 결정 높다야. 어떻게 높다? 나트륨 기억해. 마그네슘 원자과 전자가 더 많은 애들일수록 더 높다. 얘도 높다야. 그 얘긴 녹는 점 끓는 점 가지고 금속과 이온 결정을 구별할 수 없다는 거야. 둘 다 비슷하게 높아. 그 차이도 굉장히 범위도 굉장히 넓고 그런데 얘는 두 가지로 나눠서 기억하라고. 비슷한 반지름일 경우, 비슷한 획간거리를 가질 경우, 똑같은 전하량일 경우 이 두 가지를 나눠서 구별하라고. NaF랑 NaCl이 있어. 누가 더 크다고? NaF와 NaCl 획간거리가 짧을수록 전기력이 더 크다고. 결합력도 강해. 다시 NaF MgO 나트륨 바로 옆에 마그네슘 F 바로 옆에 O 누가 더 커? 얘는 획간거리가 짧은 게 더 큰 거였지. 획간거리가 짧으면 얘네들은 무조건 니네가 알고 있는 전기력이야. 전기력은 전하량의 고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과 비례해. 거리가 짧을수록 전기력이 강한 거라고. 거리가 짧을수록 전기력이 강한 거라고. 나트륨하고 마그네슘 전하량이 큰 쪽이 더 크다. 됐니? 그러면 나머지 두 개를 얘로 구별하려고 녹는 점 끓는 점을 얘기한 거야. 앞에 두 개는 열과 전기의 전도성 가지고 구별하고 나머지 두 개 분자 결성은 가장 낮다. 얘네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 분자 간 인력이 굉장히 작거든. 얘는 가장 높다. 39쪽 잠깐 갔다 오자. 안 되겠다. 39쪽에 문제 5번. 39쪽에 문제 5번. 답 찾아볼래? A는 열과 전기의 전도성 가지고 찾자. 고체로 먼저 보자. 고체의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금속. 금속이야. C는 금속 결정이야. 그런데 고체에서는 없다가 액체에서 전기 전도성이 생기면 뭐라고? 이온 결정이라고. 왜? 녹으면 양이온, 음이온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서 전기 전도도를 가질 수 있다고. 해서 A가 이온 결정이야. 될까? 그러면 B가 나머지 분자 결정을 보통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거야. 공유결합성 물질이야. 실온에 두면 시간이 지나줄수록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게 뭐가 있어? 왠지 그거 겨울에 더 맛있는 거. 호떡. 점점 작아지니? 좀 잘하세요? 금방. 응? 금방. 겨울에 나는 겨울에 차가운 게 더 맛있던데. 냉면.
아이스크림. 그래, 아이스크림하고 같이 오는 거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 이런 거 생각해야 돼. 이게 점점 작아진다는 게 녹아서 없어지지 않는데 그냥 크기가 작아진다는 거잖아.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 같은 분자 결정을 대부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개를 구별을 했어. 네 개를 구별했는데 여기 채점 하고 갈까 그냥 온 김에 여기 숙제였지? 30%죠? 네? 아니니? 아닌가? 여기 아니고 그 앞에도 있니? 앞에도 있구나. 나 어디 있지? 여기 맞지 않냐?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좀 이따. 그러면 이런 기본 입자들이 쌓일 거 아니야. 20쪽 다시 와볼래? 여기 하고 이거까지 하고 잠깐 쉬자. 20쪽에 그러면 결정이 만들어지는 걸 생각하는데 어떤 애들이 규칙적으로 쌓이는 게 결정 구조란 말이야. 그러면 제일 간단한 결정 구조가 뭐겠니? 가장 간단한 결정 구조가 금속 결정인 거야. 왜? 똑같은 애들이 쌓일 거라고. 예를 들어서 나트륨 금속이야. 나트륨 금속이 어떻게 쌓일 거야? 같은 나트륨들이 규칙적으로 쌓여서 고체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종류의 원소 기호가 순서대로 쌓이는 모양이기 때문에 금속 결정이 가장 쉬운 거야. 그래서 다루는 건 금속 결정만 일반적으로 결정 구조를 자세하게 다루게 돼. 제일 쉬우니까. 이온 결정까지 넘어가면 거의 이게 화학표에서 다루지 않아. 그 화학표에서 이온 결정 그림이 2개 나왔는데 3개나 나왔네. 그 3개만 보고 말 거라고. 많이 아니에요? 3개만. 왜? 이온 결합은 우리 화학식 이온 양이온 한 20개 배웠다. 음이온 한 20개 배웠어. 한 400개 정도의 이온 결합 물질들이 있는 거잖아. 어떻게 결합할 건데? 몰라요.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왜? 어떻게 쌓였느냐에 따라 실제로 가지고 있는 모양은 다 다를 수 있다고. 빈 전공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고. 그래서 그 종류를 외우려고 하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일반 화학에서도 거의 잘 다루지 않아. 어디로 들어가야 돼? 무기화학으로 들어가야 돼. 그 윗단계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결정 구조의 쌓임 형태는 그래도 보자고. 자, 공 4개가 다시 공 4개가 마치 구 4개가 이렇게 순서대로 한 층을 이루고 다시 그 밑에 층도 그대로 한 층을 이루어서 쌓이는. 자, 이런 결정 구조가 있어. 그러면 옆에 있는 애들이 계속 반복될 거 아니야. 똑같은 모양이 반복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구의 중심을 연결해서 구 바깥쪽을 다 잘라내버린 이 모양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단위 격자. 다시 얘를 단위 격자. 또는 결정 구조의 가장 기본 단위라고 얘기할 거야. 요 정육면체 안에. 그래서 이 정육면체 안에 들어있는 애들의 실제 입자 수와 얼마나 들어있지? 요 안에 그러면 9로 얘기하면 얼마만큼 들어있을까? 들어있는 양이 얼마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다는 거야. 같은 모양이 반복돼. 가장 허접한 모양이 얘라. 위에 4개, 아래 4개. 그래서 얘를 조금 원래 걸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요 자리 원의 중심만 나타내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어. 그래서 거기 지금 니네가 보고 있는 선과 구와 막대 구조로 이루어진 모양과 자 그냥 구로 잔뜩 연결해 놓은 염화나트륨 결정 구조 볼래? 20쪽에 그 모양 제일 많이 쓰이고 실제로 몇 개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가운데 구와 막대를 연결해서 나타내 놓은 그림도 많이 사용돼. 근데 실제 우리가 계산하는 건 오른쪽 세 번째에 있는 그 모양을 계산에 사용해. 실제 모양이야. 단위 격자 안에 기본적으로 얼만큼의 구에 해당하는 입자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계산해 보면 그거의 배수로 실제 어떤 결정들이 그 배수로 가지고 있겠지. 자, 그 단위 격자를 가지고 또는 단위 세포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타나는 결정 구조가 크게 4가지가 있어. 4가지 먼저.
이렇게 얘기할 거야. 단순 입방 구조. 자, 그 다음에 계산하기 조금 쉬운 거 채심 입방 구조, 그 다음에 면심 입방 구조, 그 다음에 육방 밀집 구조. 이 네 가지가 기본 결정 구조야. 얘는 그림이 나오면 얘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특히 위에 세 개는 단순 입방은 이게 구가 쌓이는데 위에 4개 그거에 그대로 이어서 아래쪽에 4개 이렇게 쌓이는 게 단순 입방 구조야. 가장 허접하고 빈 장소가 많아서 저렇게 쌓으라고 해도 쌓기도 어려운. 그래서 폴로늄 정도나 뭐 이런 애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드문 구조 중에 하나. 대부분은 이렇게 2개를 가져. 채심 입방이나 면심 입방. 채심 입방은 정육면체의 정 가운데 구 하나가 들어있고 위에 4개 다시 아래쪽에 4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야. 위에서 들여다보면 단순 입방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 아래쪽에 구가 4개 이렇게 쌓이면 그 위에 똑같은 모양으로 4개가 다시 쌓이는 거야. 그러면 채심 입방은 아래쪽에 4개가 쌓이면 이렇게 안 쌓인다, 붙지 않는다. 아래쪽 4개가 가운데 구 하나를 중심으로 면심 입방을 그리고 있네. 그래도 약간 떨어져서 4개가 있고 나중에 동전 가져오면 다시 보여줄게. 동전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하던데. 동전 있어요? 위에 하나 한 10개쯤 있어? 모르겠어요. 저 2개 있는데. 나도 몇 개 있어. 동전 잘 안 가지고 다니는데 5개 2개. 2개. 지금 뭐야 쟤. 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 정도. 자, 우리한테서 자, 다시 봐. 단순 입방이야. 밑에 4개가 다 밀접 이렇게 접촉되어 있어. 괜찮아? 아니야, 안 보여줄 때. 버려. 자, 나중에 따라오면 보여주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단순 입방 구조야. 구 4개가 밑에 쌓이고 그 위로 다시 4개가 쌓이는 게 단순 입방. 쌓여 있어요. 그러면 밑에가 다 붙어 있지. 이게 중요해. 왜냐하면 구 안에 그 안에 단위 세포 안에 몇 개가 그 안에 구의 몇 분의 1이 그 안에 채워지느냐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 계산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두 번째 채심 입방 구조는 4개가 떨어져. 그리고 위에 구 하나가 올라가. 그 다음에 다시 위에 4개가 올라갈 거야. 그런데 일직선에 위치해 있는 건 위에 하나, 가운데 하나, 밑에 하나. 대각선으로 구 3개가 일직선으로 일치하게 접하는 장소, 접점을 가지고 있어. 이게 개념은 굉장히 간단하지.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고 있냐? 그래서 이거야 10번째를 훨씬 좋아. 그러니까 여기 최신 입방 됐어? 면심 입방 구조는 아예 밑에 5개가 붙어요. 밑에 칸, 그 위칸에 돌아가면서 4개가 쌓여 있는 게 면심 입방 구조야. 4개. 그 위로 다시 몇 개가 쌓이겠어? 5개? 다시 5개가 쌓이겠지. 이해되나? 다시 5, 중간층 4, 그 다음에 위에 5. 그리고 단위 세포는 어디겠어? 바깥쪽을 다 잘라내는 거야. 구의 중심 부분만 남겨놓고 바깥쪽을 다 도려낸 상태가 단위 세포 안에 들어있는 실제 입자의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잘라낸다고 생각해봐. 얘 몇 분의 1을 잘라내야 돼? 옆으로 하나, 그렇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위쪽으로 한 번 더 잘라내야지. 그래서 꼭지점 부분은 정사면체 안에 딱 8분의 1만 남아있어. 꼭지점 부분은 단위 세포 안에 남아있는 게 몇 분의 1? 8분의 1. 그러면 여기 면에 있는 애 얼마 잘라내면 돼? 절반만 잘라내면 되지. 딱 2분의 1만 남는 거야. 2분의 1.
그러면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모서리 부분에 만약에 옆에 있다고 하면 자 모서리는 4분의 1일 거고 온쪽으로 들어있는 걸 70이라고 할 거야. 나중에 다시 육방일지 볼까? 하나를 두고 육각형 형태로 밀면을 이어 위에 3개가 올라갈 건데 하나 둘 3개가 올라가서 기둥 안에 얘가 완전히 이렇게 파묻혀 있는 3개가 만들어져. 얘는 잘라내도 기둥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잘리잖아. 온쪽으로 3개가. 다시 위에 몇 개가 붙는 거야? 7개가 다시 올라가요. 육방 밀집. 이해될까? 형태 4개 기억. 자, 잠깐 쉬었다. 맞아. 예.